자, 이제 또 5장 전략 준비해야죠. 엠비앵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변함없이 오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해야 되겠네. 자, 뭐부터 가볼까요? 병 주고 약 주고 이 변덕이 죽을 듯한 변칙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자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주식, 채권, 뭐 FX 외환 시장까지 그래놓고 13시간 만에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없던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느낌의 뉘앙스는 지금 그런데 뭐 월가나 뉴욕 현지에서는 뭐야 이거 그러면서 스캔들 조짐까지 살짝 있긴 하거든요. 내부자 거래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의심은 충분히 살만한데 그니까 가능한 거일 수도 있고. 자, 이제 또 어떻게 변칙을 부릴까요? 뭐 제가 뭐 하나만 볼 수 있다면 트럼프 일가족의 계좌를 좀 보고 싶은데 며칠간의 계좌를 보고 싶은데 코인도 어쨌든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그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 공급망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일단 미국 전체의 공급망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러프하게 나갔다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그런 단계로 몇 단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다른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긴장감을 주었는데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라서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5장 디펜스 전략으로 최악은 지났는데 네. 차악도 지났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악은 지났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초에도 말씀드렸던 게 아마 9일 정도 지나가면 리스크의 정점이 지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봐서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너무 또 일찍 항복 선언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아직 그 100% 끝나지는 않았다. 뭔가 뭐 업종을 노리는 그런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를 또 타겟해서 무언가 전략적 선택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최악은 지났고 끝나지는 않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흐름을 보면은 어찌됐건 오늘도 뭐 관세 이슈 말고 아마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종전도 지금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네. 뭐 이란 문제 거기에 또 뭐 중동 문제까지 그런 쪽을 살짝 또 방향을 전환해서 시선을 좀 돌리지 않을까? 그분 스타일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돌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얘기했던 중국 반응이 어떨까? 이게 이제 오후에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 반응이 어제까지는 이제 100% 관세 도과했고, 네. 지금 아까 오전에 이제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조작하지 마라, 평가 절하하지 마라라는 건데 아까 인민은행 고시 환율을 보니까는 7.29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뭐 방언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뭐 협상까지 가기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정말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돼버렸잖아요. 네. 중국 외에 모든 국가에는 90일 동안 이제 유예하겠다.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유럽마저 보복을 한다면 정말 일이 커지는 거라서 참 우려했던 건데 유럽도 지금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이탈리아 총리가 곧 방미한다고 하니 네. 유럽도 협상으로 가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하고만 싸우는 거니까 네. 물론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시면 계속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속 상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펼치면서 빠졌던 건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안 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어떤 최악은 지났고요. 또 그동안 빠진 게 꽤 과하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 지수가 12% 급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그 시원한 바늘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전히 중국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단기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좀 지지부진한 시간이 가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단기 반등하는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당장 보면은 큼직큼직한 것들은 다 나왔고 그러면 결국 뭐 중국이 뭐 관세를 좀 추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25%까지 한 거니까는 네. 그렇게 뭐 100%나 125%나 뭐 그게 그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협상도 아마 당분간 안 나올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협상단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떤 협상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씩 나오겠지만은 네. 뭐 유럽, 일본, 한국 이 정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나면 그때부터 또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각오하면서 뭐 어떤 너무나 어떤 장밋빛 전망보다는 일단 시원한 단기 반등 뭐 그런 정도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애매모호한 거는 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104%로 서로 따당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25 딱 이렇게 놓으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분명히 없을 텐데 미국 뭐 어떨까요? 여기에 같이 125 이래 버리면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은 125 이상은 없다 이렇게 또 못은 박았어요. 뭐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한테 항복하라는 얘기겠죠. 항복?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항복이라고 항복- 하면 뭐 어감이 그렇지만 대화하자 아니까 대화? 그러니까 그 대화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화는 쑥으리고 들어와?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 그 자리를 만드는 건 맞는데 그냥 대화가 아니라 선물을 들고 오는 대화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와서 뭔가 협상을 하는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가 했던 것처럼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혹은 뭐 베트남도 원하는 걸 맞춰주겠다라는 것처럼 네. 거기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제 다시 사라. 네. 그리고 미국의 LNG를 사고 지금 뭐 마치 패권국인 것처럼 뭐 이란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데 관여해서 거기서 뭐 원유를 사주는 그런 행위를 멈춰라. 이런 것들을 선물로 가져올 가능성을 원하는 거겠죠. 다만 그게 이제 패키지로 한 번에 다 되는 건 중국의 입장에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게 한 6, 7가지 패키지가 있으면 그중에서 한 두세 가지를 들어주면서 관세는 다시 확 낮춰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상 한 번 또 만나서 뭔가 얘기가 시작되면 의외로 또 전격적인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120 몇 %를 걸고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물밑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의 지금 한계도 제가 보기엔 두세 달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두세 달 안에는 아마 중국과도 일정 부분의 합의를 가져가는 선에서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관세 유예를 하면서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 타이틀이 그래요.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이게 이제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샤워기의 수압을 정해놓는 그 정책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딱 제외를 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발을 가꾸는 데는 15분 이상. 그러니까 참 희한한 분이에요. 네, 이 형님은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딱 하는데 그 중국산 샤워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살짝 풀어버렸어요. 이 제스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다. 예. 재밌죠. 네. 기사들을 이렇게 잘 안 보시는데 저는 뭐 보다 보니까 이 행간의 의미들 조금 오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분 재밌는 분이에요. 네, 46년생 형님이시죠. 네. 모바일 관리하는데 15분 이상 샤워해야 된다. 그 행정 성명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대단한 분이구나. 네. 자, 뭐 근데- 관세만 봐도 뭐 너무 대단한 분이시고 뭐 저는 진짜 지금까지 평소에 아무도 못 해봤던 것들을 뭐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뭐 정말 대단한 분 같은데 일단 그 관세 125%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관세 125%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올려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중국을 향해서. 200%나 300%나 어차피 관세 120%까지 올라오면은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걸 뭐 관세 120% 주고 사면서 사갈 것이며 단절하는 거죠. 뭐 한 20, 30% 정도까지는 뭐 어떤 뭐 생산 시설에서 좀 까고 또 소비자 좀 정가시키고 해서 네, 환율 좀 전환시키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은 125%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 올릴 게 없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 얘기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뭐 금융 제재라든가 네. 어떤 또 다른 공급망 제재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떤 미군을 빼는 방식으로 또 협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뭐 다른 식으로 어떤 또 좀 제재가 들어가겠죠. 아마 관세에 대해서는 아마 125%가 끝일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런 관점에 있어서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1기 때를 보면 1기 때는 미중 분쟁이었거든요. 근데 2기 때 보니까는 미국과 전 세계의 싸움이 돼버려서 정말 우리가 좀 놀라면서 많이 하락이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다시 미중 분쟁으로 가는 거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 다행스럽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결국 미중 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 G2 국가인데 휘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도 뭐 어떤 한편이 돼가지고 좀 어떤 그 미국에다가 보복 관세를 하길 바랬지만은 유럽도 지금 이 관세 갖고만 하면은 미국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긴 한데 네. 또 이 방위비라든가 이 미군을 좀 뺀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국처럼 세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과 어떤 미국의 싸움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사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보시면 반도체 쪽이 처음에 이제 관세 전쟁할 때 좀 빠지다가요. 네. 결국 협상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5G 관련주도 그렇게 막 4배, 5배 올랐던 거고 반도체도 결국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미중 분쟁에 있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우리나라에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지금부터는 꽤 좋은 기회가 될 것도 꽤 많을 것 같고 네. 또 지금은 또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좋은 기회가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네. 앞으로는 정말 좀 그걸 좋은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제 힘을 진짜로 내봐야 되는 진짜 대한민국 경제, 뭐 주식시장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네. 자, 그 핵심은 또 반도체. 반도체 얘기 계속 했거든요, 사실. 뭐 김종인 의사가 보는 반도체의 느낌은 어떠세요? 근데 반도체는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이 뭐 투자 줄일 수 있죠. 뭐 물가도 오르고 뭐 관세도 올라가면 AI 투자 뭐 소위 얘기하는 M7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서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중국에서 늘릴 수 있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의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게 아무것도 팔지 마라 라는 압박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최대 리스크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랑 그러면 중국은 멍청하게 미국이 그렇게 팔지 말라고 그러면 소위 이제 밀수라도 해서 안 사갈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보기엔 양국이 AI 경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뭐 비메모리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물론 뭐 비메모리는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용량을 마구 늘리는 과정에서 TSMC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수혜가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무리 뭐 품질이 안 좋고 수율이 안 좋아도 삼성전자로도 일감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 PBR 한 배 아래로 떨어졌을 때도 못 사면 도대체 언제 사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소위 작년에 정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떨어졌던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꽤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세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형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많이 또 흔들리고 있지만 네. 이런 흔들리는 구간에선 더 사야죠. 그렇죠. 더 사야 된다. 네. 무조건 더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그냥 반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핵심만 올라가잖아요. 네. 결국 핵심은 HBM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놀랐던 게 나스닥이 12%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엔비디아, 애플 같은 경우는 40몇 프로씩 올랐는데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최근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AI 서버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도 관세 관련해서 좀 덜 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반등은 빠를 것이다라고 설명 드렸던 건데 지금 H20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업계에서는 결국 트럼프가 이제 H20 수출,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저가용 GPU죠. 이거를 막을 것이다라고 소문 나고 있던 거고요. 그게 거의 이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확정되고 있던 건데 젠슨하기 이제 지금 그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4억 정도를 주고 말하라고 만찬에 참석해가지고요. 거기서 트럼프를 만나고談判을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이 H20 수출은 계속 되기로 합의가 됐다라고 나와서 엔비디아가 급등한 거고 그 속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는 왜 금지시켰던 거를 합의하기로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나라고 봤더니
미국 내에 더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도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계속해서 어떤 그 유연성을 좀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90일 관세 유예 말하면서 나는 유연하다라고 계속 강조했고요. 또 미국 기업들 중에서 특히 관세 때문에 피해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고 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다 어떤 그 유연성을 발휘할 거다라고 해서 애플 같은 경우도 트럼프 1기 때 어떤 관세 부분에 있어서 또 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그 면세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아마 이 기업들 간에도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관세에서 또 가장 피해 보는 쪽은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네. 그쪽도 아마 유연성 발휘가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의 이제 어떤 그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살아난 만큼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GPU 관련주들 또 GPU 관련주에서 우리 HBM 관련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글이 이제 또 새로운 TPU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HBM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다음으로 HBM을 많이 주문할 것이 구글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수요는 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결국 AI 관련된 반도체, 뭐 HBM이라든가 에이직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아마 상승 탄력도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최현덕 매니저가 지금 얘기했는데 구글의 그 클라우드 추론용 TPU 아이언 우드, 네. 아이언 버드라고 생각해요. 아이언 우드를 공개했어요. 여기에 또 엔비디아를 맹추격한다고 하는데 퀄컴과 삼성전자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잖아요. 어떨까요? 뭐 예전에 퀄컴이 살아나게 된 건 삼성전자랑 LG전자 때문이죠. 뭐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계속 퀄컴이 삼성전자 빈메모리 부문에 이제 물량을 줬었는데 네. 5나노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스스로 못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TSMC 쪽으로 많이 물량을 돌렸던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그 관계는 뭐 거의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삼성전자가 한 4나노 정도에서는 수요를 완전히 잡았고 3나노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퀄컴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쪽에서는 이미 TSMC가 버든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 것도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엔비디아 것도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28나노 이런 것도 여전히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버든이 심한 상황이라서 물량은 계속 들어오지만 이걸 다 소화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AMD나 퀄컴 같은 쪽은 삼성을 선택할 가능성은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말씀드린 대로 4나노 수요를 정상화시키고 3나노 쪽도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 정도부터는 아마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주 전에 1년 정도는 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퀄 테스트가 아마 진행 중일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수주 소식이 나온다면 그 1년 전부터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지금 뭐 증권사들이 대부분 한 8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네. 그거는 HBM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걸 근거로 잡은 목표가라고 전 봐요. 근데 만약에 뭐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그런 쪽의 수요까지 빈메모리 쪽에서 잡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목표 가격을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히스토리 하이 뭐 신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고 자 이제 또 시선을 돌려서 조선 방산 우리의 방위비 협상이 이제 또 재협상이 들어가잖아요. 헤게모니는 물론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머리를 쓴다면 방산조선 쪽의 카드를 잘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걸 갖고 이제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거고 이제 협상단도 그걸 갖고 이제 가 있는 거고요. 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이제 그 방위비 분담 이야기하면서 뭐 따로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에너지 구매라든가 LNG라든가 이거를 따로 놓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한 걸 보면은 일단 트럼프가 이제 그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달러를 좀 내려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위비를 좀 더 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에너지 구매로 더 대처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또 그 부분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제 LNG 쪽에서 또 좀 협상력이 좀 강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에 미국의 LNG 발주가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미국의 그 LNG 터미널 개발 운영사가 2분기 내로 이제 LNG 운반선을 발주 예정이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 중국은 제외가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물량들이 지금 LNG는 거의 우리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으로 수주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또 지금 조선업 재건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해서 아마 이쪽에 대한 부분도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관세와 어떤 방위비에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관세와 방위비는 우리를 때리고 있지만은 조선 쪽에서는 또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강력한 무대일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도 이제 지금의 어떤 단기 약제는 좀 끝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관세 협력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약제가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제일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또 LNG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LNG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오늘 제가 이 LNG 관련해서 LNG가 아닌 줄 아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영역이 아닌 거라고 네, 착- 그러니까 그런데, 원전으로 착각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어. 실제로 LNG 쪽에서 매출이 70% 나온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선주와 비교해 보면은 조선주는 아직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LNG가 70% 매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종목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현정 매니저는 또 기업 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 오후장 디펜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인 사 다시 와서 조선. 이게 참 딜레마예요. 저한테는 주가는 이미 뭐 어느 정도 프라이싱 기대치를 가격에 반영을 좀 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이 막 무당탕탕 거릴 때 그 환율 부분 때문에 1,500원을 트라이 할 거냐, 뚫을 거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국민연금 수합도 있지만 중공업체, 조선중공업,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달러 해칭을 하면은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과거에 많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FX 쪽에 물어봤더니 조선중공업체에 해지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요즘 호황이라는데 뭐 배, 도크도 다 차가지고 호황이라는데 아니 근데 물량이 없어. 그러길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차이가 있구나. 만약에 관세 전쟁이 극단화로 지금은 이제 멈췄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교역이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상선의 발주가 어디 있겠어. 배를 왜 만들어? 그럼 다 군함만 만들어? 이건 아니잖아요. 군함도 뭐 우리한테 덜컥덜컥 줄 것도 아니고 LNG선을 좀 전에 이제 최현덕 매니저가 얘기했지만 뭐 그런 정도야 어느 정도 되지만 어쨌거나 어제는 참 극단적인 적이어서 조선중공업이 이게 애매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바뀌었어요. 뭐 다시 또 활로를 뚫는다면.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난 2018년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네. 5G 종목들이었거든요. 네, 통신. 근데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 일기 때 확실하게 중국을 박살낸 게 하나 있죠. 미국에서 박살낸 게 바로 화웨이. 통신, 네네. 화웨이와 네. GT라는 기업을 미국에선 박살을 냈죠. 그래서 완전히 박멸을 해버렸고 그 과정에서 5G 쪽에서 이제 우리 쪽에 뭐 수요가 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에 그때 뭐 KMW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전부 빅랠리를 보였는데요. 네. 자, 이번에 지금 명확하게 타겟팅하고 있는 것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을 박살내겠다라고 하죠. 물론 중국 조선은 박살 안 납니다. 박살 안 나지만 지금 그나마 이들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 있냐면 탱커 벌커는 잡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일부도 잡기 시작했고 LNG 쪽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NG 쪽 거기다가 미에고 네마로가 붙으면서 새 시장이 열렸다라고 봤는데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항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야금야금 뺏어가고 있는 게 대형 상선과 벌커 탱커였는데 이걸 지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에서 조선업은 또 하나의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생각해보면 하나오션이 그렇게 미친 듯이 미국 조선소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조선주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필요하다. 삼성중공업. 네,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LNG 쪽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종목으로 보면 뭐 삼성중공업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습니다. 네. 자, 뭐 중국을 견제하는 결국은 항공모함 아니겠어요? 이렇게 휘어 있는 항공모함. 네. 하여튼 이게 나중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옷장 디펜스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